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게 추석 연휴 지나고 일산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냉정하게 상승 요인하고 하락 요인 이렇게 한번 견주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과학적인 논리적인 방법일 테니까요. 일단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뭐 난리 아닙니다.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그냥 매물 잠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해도 매물이 없는 거죠.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요즘 쉽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코로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죠. 그 언제인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 뭐 신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째 계속 그때마다 23번째 내놓을 때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꺾이긴 23번째 계속 꺾이긴 꺾였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꺾였다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부동산 아파트 투자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들은 더 이상 아파트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투기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도 달려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서울이나 수도권이 이렇게 아파트 최고 경신가가 서울 같은 경우 뭐 9월달 같은 경우에 44%가 신고였다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20%가 신고였다라고 합니다. 신가는 족족 가장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여건이 뭐 추석 연휴 지나고 여건이 확 좋아져서 풀릴 가능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규제 대책이 물론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은 거는 가장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았다라는 거는 더 이상 1주택 이상인 자가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어느 강 큰 사람이 8%, 12%의 취득세를 내고 또 양도소득세도 뭐 7, 80 가까이 내는데 그건 뭐 투자를 해서 갖고 있을수록 손해인 거죠. 그죠? 종합부동산세도 6%입니다. 최고 6%. 그러면 6%를 계속 내면서 10년 갖고 있으면 집값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동영상은 무주택자들을 혹시 전세 살거나 월세 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아파트 장만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중위 가격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서울은 뭐 1억씩 매년 이 정부 들어서서. 그럼 18년부터 제가 사라고 했었는데 왜 안 샀냐는 거예요. 계속 1억씩 올랐는데 그때 샀으면 그때 샀더라면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그죠? 여러분이 등기를 썼다라면. 그런데 이제 지금도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무주택자라면 잘 참고하셔서 샀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또 더 센 규제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지금보다 더 센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공급 대책입니다. 이제 100만 원 이상 짓겠다라고 큰 소리로 빵빵 쳐놨는데 특히 서울 수도권에 뭐 고밀도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근데 동의합니까?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7만 호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조합에서 동의를 흔쾌하게 해줘야만 고밀도 공공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맞지 않으니까 누가 선뜻 뛰어들겠냐는 거예요. 음마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런 데가 뛰어들겠습니까? 안 뛰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밀도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신뢰성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지금 중간 공백이 너무나 커요. 2기 신도시가 평균 8년 걸렸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공급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내년부터 3만 원, 내후년에 뭐 3만 원에서 6만 원을 선분양하겠다고 합니다. 선분양한 집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허상인 거죠. 이제 집이 아닌 거죠. 그죠? 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죠. 분양권은. 그러니까 선분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논리인데, 글쎄요. 아파트 매수 같은 거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현 정부 들어서서 계속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양치기 소년이 계속 얘기하는데 안 먹히는 거죠. 군중 심리가 어느 쪽으로 지금 쏠려 있냐면 패닉 바잉. 자, 18년부터 패닉 바잉을 한 사람들 지금 후회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때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때 무리를 해서 집 사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 패닉 바잉 한 사람, 19년도 패닉 바잉 한 사람, 올해 들어서 패닉 바잉 한 사람, 그러니까 영끌까지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사람들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거라는 거죠. 못 산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죠? 질투하고 그때 친구가 샀을 때 나도 영끌에서 살 걸 하는 후회 막심한 때늦은 탄식인 거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 추석 연휴 지나고도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승 요인을 살펴봅시다. 초저금리죠, 그죠? 초저금리. 뭐 미국 같은 경우는 0%대인데 그걸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금리를.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유동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무시하지 못합니다. 수천조가 풀렸는데 이 자금이 딱 틈만 나면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겠죠, 그죠? 근데 주식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니까 빨리 내가 수익을 얻겠다라는, 그래서 투자보다는 투기에 좀 더 가깝고 부동산 투자는 투자에 좀 더 가깝죠, 그죠? 투기보다는 급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다 우상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니까 어쨌든 초저금리하고 또 풀린 유동자금 이런 것들은 상승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상승 요인이죠, 그죠?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갭이 굉장히 좁혀졌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연휴 지나고 그러면 매매가가 매물 자체가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법인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서 샀단 말이에요. 30대 뭐 40대 뭐 패닉 바잉 한 사람들이 계속 받아서 그거를 소진하니까 손바뀜 현상으로 그냥 주인만 바뀌었고 계속 신고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 1, 2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아파트가 우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매물 잠김 현상이라던가 정부의 정책도 한몫하고 있어요.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펼쳤는데 그게 수요 공급 그 시장 원리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임대차 3법 같은 것들이 그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연휴 때 모여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연휴가 지나면 뭐 이혼율도 급증하지만 특히 요즘은 뭐 황혼 이혼율이 젊은 청년 이혼율을 굉장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혼율도 급증하지만 아파트 가격도 급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장만하셨으면, 만약에 지금 들어가 살 여건이 안 된다면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것도, 내가 지금 뭐 3억 전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전세 끼고 사두는 거예요. 뭐 1억 이하의 자금을 투자하면 웬만한 건 살 수 있으니까 27평, 32평 같은 경우에 사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는 뭐 3년, 4년 뒤에 내가 이제 들어와서 그 전세 자금을 투입해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전세 끼고라도 일단 사 놓으시면 올해 37평 같은 경우가 올해 9월 지금 9개월 동안 지금 9월 달이니까 9월 막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연휴인데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9개월 동안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는 3년 4년 뒤까지 얼마나 오를까요? 그죠? 9개월 동안 1억 5천이 올랐으니까 저는 이 백마마을 4단지 5단지도 엄청 오를 것 같으니까 추석 연휴 가족들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아파트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이제 장만하는 거니까 처음 장만하는 거니까 그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에 여러분이 많은 친인척들 만나서 행복 많이 같이 나누시고 축복도 서로 공유해서 소통하는 한가위, 서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